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상이 흔들리면서 내년 공천 룰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당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광주에서 공천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는데요. 공천 룰을 바꾸는 과정에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 결집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역 중심의 공천 기득권 타파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 인적 구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으로 입지가 흔들리자 외곽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친명 원외 인사들의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당의 심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천 혁신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쪽으로 김은경 혁신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압력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역 물갈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위 30% 컷오프,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임기 중 단체장 출마 시 30% 감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광주 전남 현역 절반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호남 지역구 A 의원은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 내용을 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B 의원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친명 조직의 이런 활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이 띄운 공을 혁신위가 받아 공천룰 손질을 구체화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의 결집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음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어떤 계파 대 계파 간의 대결 구도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결국 이재명 대 이낙연 간의 대결 2라운드 국면이 시작됐다. 혁신회의는 전국을 돌며 의견을 모아 혁신위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그림자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찾지 않고 또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미등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손민주 기자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이주민 영유아 돌봄센터. 원아 7명 가운데 6명이 한국에서 태어나고도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 본국에서 출생신고가 어렵고 한국에서 외국인 자녀는 출생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수해야 할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애기, 아파, 감기 나와, 인수인 인번했어, 병원비 300만 원 나와요. 아이가 자라 학교에 가도 본인을 증명할 수 없어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외국인 번호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어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보험이래요. 광주에서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33명.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은 통계조차 없다 보니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범죄에 연루돼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도 강제 추방 우려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가에서 이 아동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동들의 상황을 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이주민 아동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수사 대상이 34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24명 가운데 4명의 사건은 종결하고 나머지 20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아동 20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 13건, 출산 사실 부인 2건, 보호자 소재 불명 5건입니다. 광주경찰청도 14건을 수사 중인데 4명은 소재가 확인됐고 조사 중인 10건 가운데는 베이비박스 7건, 입양시설과 친부 관련이 3건입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의 경우 영아 유기 혐의도 밝혀야 해서 최종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정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교육 경쟁력은 약해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작은 학교가 미래 학교 모델로 제시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전남의 초등학교는 모두 33곳. 학령 인구는 24년 전 37만 9천 명대였는데 지금은 19만 명대로 반토막입니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청의 지난 1년과 정책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에서도 최대 관심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학부모들은 당장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만큼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김대중 교육감은 각 학교를 연계한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역 소멸 대응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남 학생 교육 수당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 구입과 문화생활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매달 제공하는 정책인데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의 경쟁력은 작은 학교의 유연성을 10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모가 작고 학생 수도 적지만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큰 학교들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전남교육청은 또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남 교육 정책의 중점 방향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과 교육 격차 해결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제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광주시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데 그동안 광주시 교육청은 상위법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며 조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순천 시민행동은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매주 수요일 저녁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에는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광주 전남 공동행동의 날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와 담양군 의회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두 기관은 무안군 의회에서 의원과 직원 27명씩 모두 54명이 참여해 모은 기부금을 270만 원씩 서로 기부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기탁식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무안과 담양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어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표 노동 탄압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이 죽음에 내몰렸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통령이 경제정책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간 유연화와 파견업종 확대, 연금과 노동 계약의 뜻을 밝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복직과 시립 제2요양병원 노동자 파업 해결을 위해 기관을 수탁한 광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요즘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기온 자체도 높은데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가끔 많겠고요. 현재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인해 자외선 지수가 최고 단계인 위험 단계, 오존은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무리한 실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밤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한데요. 한낮 기온이 광주와 화순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곡성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영암 31도, 진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